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박프로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소위 말해가지고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만 그동안 했는데 이번에는 좀 업종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좀 증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이번 주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상당히 컸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떤 부분들에 대해 이야기를 드릴 거냐면 국내 증시 하락의 이유와 업종별 주식 대응 전략을 해가지고 이제 2025년 11월 지금 첫째 주가 끝났는데 남은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국내 증시의 낙폭이 이번 주 상당히 큽니다. 뭐 하루 정도는 그럴 수 있다라고 칠 수 있어요. 왜냐? 과거에도 그런 포지션들은 꾸준히 연출이 되었으니까. 근데 하루가 아니라 이제 한 주로 봤었을 때의 하락폭이 상당히 크죠. 특히나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간 하락률로 본다라면은 지금 현재 고점권 대비 몇 퍼센트냐면 무려 마이너스 8%입니다. 물론 이제 종가 기준으로는 이제 조금 올라오기는 했는데 최고점 2.9%에서 최저점 마이너스 5.8%까지 거의 8%가 넘는 등락률이 이번 한 주 동안 형성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여기에서 대세 상승장이 끝난 거 아니야? 4,000포인트 이탈했으니까 우리 이제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국내 증시의 하락 이유와 더불어서 과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가지고 단기 조정의 세 가지 배경에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국내 증시 조정의 해석 그리고 업종별 대응 전략 그리고 핵심 요약 그리고 이제 다음 주도주까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듯이 많은 투자자분들이 무슨 얘기한다고 했죠? 많은 투자자분들이 무슨 얘기한다고 했습니까? 자, 지금 대세 상승장 꺾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세장내 일시적인 숨고르기 구간. 왜냐면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올해 우리나라 증시가 얼마나 많이 상승을 키웠습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난 4월 이후에 그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부터 어떻게 됐어요? 상당히 큰 급등세가 형성되면서 2,500포인트, 2,500포인트에서 4,200포인트까지 무려 1,700포인트를 쉴 틈 없이 끌어올렸어요.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이 뭐가 평가가 되냐면은 대세 상승장, 대세 상승장이라는 평가를 하게 되고 이 대세 상승장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 간의 상승세를 보면은 과거에도 세 차례 정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랑 한번 비교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대세 상승장 200일 전후로 조정이 공통적으로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과거 이때 뭐가 있었냐? 대세 상승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코스피 상승이 4월부터 대략 6개월 정도 진행이 됐고 마찬가지로 이때도 6개월 정도 상승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1999년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1999년으로 돌아가면은 이제 언제냐? 이때예요, 이때. 이때. 여러분들도 보이시는 이때. 그죠? 이때입니다. 이때. 이때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다시 월봉으로 돌아가서 조금 더 차트를 크게 놓고 보면은 1998년, 99년 이때죠, 이때. 이때도 눌렸다가 대세 상승장이 있었어요. 대세 상승장. 대세 상승장이 있었습니다. 이만큼이 올랐죠. 이만큼. 근데 그리고 나서 뭐가 있었어요? 조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조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언제냐? 역시나 마찬가지로 두 번째는 이때죠. 이때. 금융위기. 2009년에서 2010년. 그래서 2009년에서 2010년으로 가면은 언제예요? 이때예요. 이때. 이때. 이때죠. 이때. 이때.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나
최근 코로나 때죠. 코로나 때. 이때죠. 이때 코로나 때. 2020년에서 2021년. 자, 왜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상승 후에 눌림 구간에서 소위 말하는 조정이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불안하신 것 같아서 소위 말해서 이번에는 멘탈을 좀 여러분들에게 잡아드리기 위해서 뭘 해드리냐 비교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큰 그림으로 보면은 자 항상 대세 상승장 이후에는 뭐가 있었고 대세 상승장 이후에는 눌림이 있었고 대세 상승장 이후에 눌림이 있었고 대세 상승장 이후에 눌림이 있었고 그 이후의 흐름을 우리는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와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전체적으로 상승 후의 눌림은 소위 말해서 뭐다. 그냥 자연스러운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상승 후 눌림은 자연스러운 거다. 자연스럽다. 자, 여기에도 적혀 있죠. 대세 상승장 이후에 10% 20% 조정이 공통적으로 발생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흐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겁먹을 필요는 없다는 거야. 근데 이제 저는 여기에서 조금 더 주목해보고 싶은 부분들이 뭐냐면 최근에 우리나라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자 이렇게 꺾였다가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다시 눌렸었죠. 이때랑 이제 좀 비교를 해보자는 거예요. 이때랑 가장 최근이니까. 그래서 물론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그때 당시로 돌아갔을 때 2020년, 2021년으로 돌아갔었을 때 그때는 이러한 업종과 섹터가 강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 그리고 IT 그리고 아시는 뭐가 있어요? 자동차, 화학 이런 섹터가 뭐를 했었어요? 주가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그죠? 주가의 상승을 견인을 했어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현재 시점에서 비교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 부분을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때 시기와 주가 상승은 비슷한데 중요한 건 팬더멘탈이라는 거예요. 팬더멘탈. 특히나 이 반도체의 팬더멘탈이 어떠냐라는 겁니다. 이게 현재 시점에서는 현재가 훨씬 더 좋다다 라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자 한다는 거죠. 훨씬 좋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단기 조정이 세 가지 배경. 자,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뭔지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과열된 상승세에 따른 자연스러운 되돌림.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반기 이후 빠르게 오른 주가가 부담이 커지면서 차익 실현 욕구가 확대가 된 거고, 두 번째, 통화정책 불확실성 확대. 일단은 지난 10월 말 FOMC 이후에 완화적 기조가 얼마나 유지될까에 대한 의문이 재부각되면서 글로벌 투자 심리가 일시적으로 위축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거죠, 이거. 최근 AI 버블론이 부각이 되었는데 일단은 AI 대표주 공매도 포지션을 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AI 버블 우려가 부상이 됐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당장 버블 붕괴를 걱정할 단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글로벌 증시의 조정을 만들려고 하는 요인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국내는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정은 과정일 뿐 강세장은 여전히 유효하다. 과거 강세장 대 조정도 평균 5, 60일 정도 지속이 되었고, 이번 조정도 만약에 길다면은 12월 중순 전후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12월 9일에서 10일 약 한 달 정도 뒤죠. 4주 정도 뒤인데 FOMC가 있고요. 그리고 정부의 정책 3.0 라운드 본격화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말은 뭐냐? 만약에 여기서 조정을 보인다 하더라도 다시 재반등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정책 3.0 라운드의 핵심은 역시나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 조성과 MSCI 선진지수 편입 로드맵, 그리고 금산분리 완화, 퇴직연금의 기금화예요. 자, 이 포인트는 뭐다?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동성 회복과 외국인의 수급 개선을 통한 2차 강세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요즘 어떤 뉴스 나옵니까? 자,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보셨겠지만은 이미 며칠 전에 JP모건에서 우리나라 증시 5,000포인트 간다, 6,000포인트도 가능하다라고 지금 밝혔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1년 내에 5,000포인트 달성이 가능하다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5,000포인트가 아니라 7,500포인트까지도 갈 수가 있다라는 이러한 지금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죠. 여기에서도 지금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조정 후에 급반등이 나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시장은 자, 일시적인 눌림이 있다라고 해서 겁먹을 게 아니라 그 시점에서 눌렸을 때 우리는 이제 다시 뭐를 준비해야 돼요? 다시 한번 상승 랠리가 펼쳐질 때 그때 주도주 업종이 될 수 있는, 섹터가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또 소위 말해서 옥석 가리기를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왜? 여전히 시장의 유동성이 돌아갈 만한 뉴스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물론 이제 12월 FOMC에서 어떠한 결과물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분명히 기대감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조정기와 반등기 업종의 흐름은 뚜렷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반등기 때는 말 그대로 뭐가 나야 되고, 주도 업종과 섹터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고, 조정 때는 말 그대로 소외됐던 가치주들, 소외주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슬슬 뭐가 배당주들이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가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수주들의 단기 반등. 왜? 결국에는 시장의 상승을 견인했던 거는 이제 대장주들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소위 말하는 수출주들 중심이었다면은 이제는 시장이 눌리면서 그 수급이 어디로? 내수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눌린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 물론 중요한 건 뭐예요? 보수적인 접근과 단기 매매 중심의 대응이에요. 왜? 이러다 다시 또 조정 후에 반등 나오면은 빠르게 다시 여기에 갈아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등기가 다시 형성되면은 결국에는 이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 드렸죠.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 섹터는 뭐가 있냐 보면 역시나 결국에 첫 번째는 반도체죠. 반도체 IT. 그죠? 반도체와 AI.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게 AI인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 2차 전지 랠리 재기도 있다라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제약바이오를 보고 싶습니다. 제약바이오를 저는 좀 보고 싶어요. 당연히 반도체는 어쩔 수 없이 주도 업종이기 때문에 끌고 가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제약바이오. 그 이제 세 번째는 역시나 로봇주. 뭐 역시나 AI 쪽이죠. AI 인공지능. 여기랑 이제 함께 되어 있는데 로봇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뭐냐? 조방원이죠. 조선, 방산, 원전. 그래서 이제 이쪽이 이쪽과 편입이 되지 않을까. 근데 2차 전지는 솔직히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2차 전지는. 왜냐? 사실 최근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어떠한 종목이 좀 급등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이제 에코프로가 최근에 급등을 하면서 다시 한번 2차 전지에 붐이 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해요. 근데 제가 봤었을 때도 불가능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지난 2022년, 2023년만큼의 호황을 이루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은 현재 시점에서는 충분히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전히 2차 전지 쪽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IT,
그리고 제약바이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AI, 그 대표적으로 이제 로봇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방원, 여기 전력, 그리고 2차 전지. 이게 이제 주요 섹터가 될 것 같아요. 여전히.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저는 한 가지를 추가를 하자면은 저는 이거 신규 상장주. 신규 상장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최근 시장이 워낙 들쑥날쑥한 포지션들이 많이 연출되다 보니까는 자, 최근 신규 상장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너무나 좋습니다. 당장 지난 금요일 날에도 신규 상장을 했던 이노테크라는 기업이 어떻게 됐어요? 이노테크라는 기업이 상한가를 갔어요. 근데 정말 오래간만에 나온 뭐예요? 따따블 300%예요. 300%. 300%. 300%짜리 진짜 오래간만에 나온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 최근에 뭐 역시나 마찬가지로 함께 뭐 상승폭을 키웠던 종목 중에 하나 뭐 노타 이런 것도 마찬가지. 22,000원에서 65,000원까지. 그리고 뭐 삼익제약 이런 것도 마찬가지. 물론 지금은 조금 눌렸지만 6,000원에서 2만원까지. 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던 종목군들 중에 있어요. 그리고 뭐 사이닉 솔루션 이런 것들도 눌렸다가 다시 한번 분위기 받으니까 상한가. 뭐 G2G 바이오도 마찬가지. 뭐 프로티나도 마찬가지. 왜 제가 이런 종목군들을 여러분들 강조해 드리냐? 그만큼 지금 시장 자체의 수급이 아직 밑돌지 않다 보니까는 전체적으로 이러한 변동성이 큰 종목군들에 관심이 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하면 신규 상장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결론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거라고 생각하세요. 코스피 하락은 강세 장내 조정 과정일 뿐 추세 신호 전환은 절대 아니다. 더 간다. 이미 이거는 국내에서도 글로벌에서도 계속 점쳐지고 있는 거다. 그리고 조정폭은 기간적으로 주목해보자. 그래서 길어도 12월 중순 이후에는 분명히 시그널이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11월 달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되 12월 달에는 다시 공격적으로 한번 포지션을 변경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정부 정책이라든지 유동성 모멘텀이 다음 강세 사이클의 핵심 동력이다. 이거 생각하십시오. 아시겠죠? 최근에도 아시겠지만은 정부 정책이 결국에는 뭐 소위 말해서 IT 쪽에 특히나 이제 AI 쪽에 부흥을 일으켰던 것처럼 여기에 대한 정책 또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그림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이제 이거 불안해하기보다 다음 상승을 준비해야 됩니다. 항상 해 뜨기 전에 가장 어두운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점에서 이제 뭐를 공략해야 될지 뭐를 준비해야 될지 이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최근 강세를 보였던 종목군들을 보면은 이렇게 있다라고 해요. 이렇게. 그래서 역시나 한 번쯤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는 건 결국에는 반도체 그리고 이제 조선 쪽 우선은 대장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뭐 아시겠지만 최근에 뭐 마스가 때문에 이제 조선 쪽에 움직임이 있었죠. 그래서 아까도 조방원 얘기 드렸었죠. 조방원, 조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도주는 뭐가 될까? 다음 주도주는 뭐가 될까?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다음 주도주는 뭘까? 역시나 아까도 얘기를 드렸던 섹터들은 똑같습니다. 단지 이제 변수가 있다라면은 최근 들어서 대형주 위주로 움직였던 흐름들이 뭘로 바뀌고 있냐? 소부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소부장은 뭐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죠. 그래서 요즘에는 디테일한 내용들까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된다 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라면은 저희 소통방에 입장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함께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당장 월요일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눌렸을 때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눌렸을 때 어떻게 행동하셔야 되는지, 이러한 종목군들을 저희는 어디를 통해서, 저희 소통방 통해서 다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부하고 공유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함께 저희랑 같이 이러한 종목군들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종목군들 말고 섹터분 말고 전체적인 시장까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분석해 드렸습니다. 그만큼 저희는 아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소통방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종목군들, 좋은 정보 제공해 드리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린 만큼 빨리 오셔서 다음 주인공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